저격수다에서 장원재 박사가 클로징 멘트로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국민 대통합을 러시아 심판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었는데 정말 소치 동계올림픽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지금 됐습니다. 이 올림픽 열기에 더불어서 며칠 후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습니다. 민심의 시계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 연구위원,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집중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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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심판이 큰일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전 세계가 한 마음 됐죠. 아, 전 세계가 맞아요. 전 세계가 한 마음 됐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저는 보니까 이번 참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참 어린 선수지만은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본인들 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겠죠. 그러나 보면은 그 은메달을 받고도 담담하게 아무 실수 없이 그래도 마지막 그 경기를 갖다 마칠 수 있고 실수 없이 맞아요. 그렇죠. 클린 경기를 했습니다. 클린 경기했죠. 그리고 보면 밤 늦게까지 지켜봐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서 은메달, 금메달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의 챔피언은 김연아구나. 저 같았으면은 막 짜증내고 막 그리-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맹커는 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저 막 감정 폭발 막. 이거 대단히 절제가 잘 됐던. 그래서 엄청나더라고요, 오히려 그 멘탈이. 모습에서 아마 외국 그 언론들이 더 앞다투어서 그렇죠.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러시아에 뭐 텃세 있는 거 우리는 다 짐작했던 거고. 짐작을 했죠. 그 짐작했던 그 텃세. 그러나 아주 클린 경기하고도 보면 은메달 갖다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네. 그 성숙된 모습에서 보면은 그 은메달, 금메달 뛰어넘는 인간 승리의 모습을 좀 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25일에 취임 1년이에요. 네. 대체로 이쯤 되면은 좀 인기가 사그라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네. 2013년 12월 말에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잠깐 40%대로 떨어진 이후에는 주춤했었죠. 다시 이 설 연휴 즈음에서 56%대까지 지금 다시 회복을 한 상태고요. 뭐 대략 한 달가량 55%, 5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정례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에서 계속 56%가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쉬운 것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또 남자 쇼트트랙도 조금 더 분발했었다면 예. 과거 대통령들이 지난 4년 밴쿠버 올림픽 때도 금메달 그때 예상치 못하게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메달이 모태범, 이승훈, 이상화 막 여러 다 따가지고. 나왔었죠. 그때 지지율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대략 8%포인트가량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올라갔었어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도 월드컵 때는 4강 진출하면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예. 10% 이상 오른 적도 있었고요. 와, 아쉽죠. 56%에서 요번에 올림픽 성적이 좀 좋았다면 60% 예, 겠어요. 60%를 상회할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면은 아쉬운데요. 여하튼 지지율이 지금 계속 견고하게 56%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다른 연예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거죠. 예. 역대가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보면 한국갤럽에서 그 당시 처음 예.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었죠.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1위기까지 역대 2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취임 1주년. 취임 1년으로 네, 취임 계산해봤을 때. 1년으로 해서 56%인데 한국갤럽으로 예. 따지면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높았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 아시겠습니다만 IMF 그 환란을 극복하고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갖다가 성원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 막 금모 오고 막 그런 그렇죠. 한때치 막 그렇죠. 근데 사실 됐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정치판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어지러웠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한쪽에서는 NLL 대화록 네. 그거 내라. 또 한쪽에서는 국정원 댓글 의혹 파헤쳐라. 예. 심지어는 보면은 전직 국무총리 지냈던 현역 의원분은 보면은 옛날 박정희가 어떻게 예. 이런 식의 또 보면 귀태니 뭐니 이런 어수선한 1년을 갖다가 극복하고도 지나가고도 지금 56%를 갖다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경이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서 우리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난 연말에 있었던 그 철도 노조 파업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대응을 했고 거기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가지 성공한 게 있어요.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그동안 막연하게 절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공공개혁이 왜 필요한가. 그 화두를 갖다가 제대로 짚어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마 그 공공개혁에 대해서도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도 보면 얘기하셨던 게 이른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예. 추진하겠다. 또 25일 날 또 발표하신다니까. 또 발표하죠. 또 최근에 보니까
각 부처의 시정 연설을 들으면서 국민들 듣기에 굉장히 시원한 얘기들 많이 하죠. 진돗개 같이 물고 늘어져라. 동물을 사랑해요. 요즘. 그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보면 규제들 때문에 자칫하면은 개구리. 돌 던졌는데 개구리는 죽을 지경인 것 같이 예. 이 규제 같은 부분에 과감히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하고 가급적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들 뭐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앞서 우리 이택수 대표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 56%의 견고한 어떤 지지율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집권 2년차 날 네. 이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를 구체적으로 하겠다. 네. 결국 2년차의 화두는 경제다. 이렇게 꼽은 걸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가장 경제일까요? 어떨까요?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큽니다. 경제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경제 예. 성장을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잘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성장 쪽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사실 위기가 닥쳐왔었죠. 뭐 지난 연말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조류 독감 문제라든지 예. 또 해안 기름 유출 문제. 근데 이 과정에서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이제 낙마하긴 했습니다만 네. 빠른 대처를 하면서 그리고 조류 독감도 다행스럽게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네. 지지율이 급격히 다시 회복했다는 점인데요. 뭐 어떤 문제든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 초도 이런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서 지금 56%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에 대한 방점, 뭐 주택 문제도 그렇고요. 부동산 네. 문제 지금 계속 심혈을 막 기울여서 풀고 규제도 있죠. 또 풀고 있고요.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2년차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연예 대통령들도 다 집권 2년차 때 뭔가 개혁 드라이브나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아마 2년차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이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해로서 국민의 기대가 여전히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여론조사가 있던데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네. 북한. 원래는 이란이었었다는데 북한. 아이고 어떻게 보세요? 이란은 최근에 보니까 얼마 안 됐죠. 한 달 전쯤 됐던 거예요. 이란이 나름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제시한 이른바 그들의 어떤 핵 프로그램,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갖다가 일단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가 요구하는 그런 검증이 틀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그럼 이란에 그동안 묶어놓고 있던 그런 투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풀겠다. 즉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란은 어느 정도 좀 숙이고 들어온 거죠. 즉 이른바 대화가 될 수 있는 상대가 된 거예요. 예.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2년에 당시 아들 부시죠. 부시 대통령 때 악의 축, Axis of Evil 그래갖고 셌죠, 그때. 이란, 이라크, 북한을 갖다 네. 찍었어요. 그 이라크 같은 경우 바로 2003년에 미군이 이제 침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봉쇄하고 있고. 근데 그랬죠.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좀 믿는 가운데 이런 어수선한 틈.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의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는 한 10위권 밖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란하고 이란, 이라크, 즉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중동과 유럽이죠. 원유 지역 아니에요, 그쪽이 원유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의 안정이 미국의 국익의 제1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북한 문제는 뒤로 후순위를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런 틈을 이용해서 북한은 이른바 악의 축이라고 지정받고 있는 가운데도 2006년에 1차 핵실험, 네. 2009년에 2차 핵실험, 2013년이죠. 작년에 2013년에 2월 12일 날. 2월 10일 3차 핵실험. 예. 거기다 이제 보면 2012년 12월 12일 미국 서부까지를 강타할 수 있는 예. 로켓의 개발. 그런 가운데 보면 북한이 최근 지난 연말에 장성택 사건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보면 보도되는 가운데 미국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상종 못할 나라다. 그렇죠. 이거는 보면은 이른바 뭐 제노시스라고 그러죠. 보면 대량 학살이고 그다음에 그 어떤 친족들을 학살하는 예. 그런 학살하는 가운데 보면 핵을 개발하고 그러면서도 대화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사담 후세인의 이락은 이미 다 정리됐던 거고 네. 이란은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정리돼가고 있고. 정리되어 가고 있고 대화로서 시리아는 지금 어수선합니다만은 뭐 어느 정도 정리됐고 네. 근데 북한만 남은 거죠. 북한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미워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미국 007 영화를 보면 미국 국민들이 이른바 악의 축을 누구로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영화 배우들 북한 배우들 왜냐하니까 북한으로 계속 나와요. 1970년대 80년대 보면은 007 영화의 가상적국 악의 축, 악의 제국은 주로 러시아였습니다. 소련. 그러다가 그것이
최근에 중국으로 살짝 가려고 그랬는데 예.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경제 교류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 봤을 때 정말 괘씸하고 악의 축이 북한이라서 007 어나더 데이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 보면 북한에 그런 식으로 북한을 갖다 악의 축, 악의 뭐랄까 악의 제국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미국에 어떤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갤럽에서 이제 연간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란에 비해서 북한이 선호도가 그래도 9대 12, 3%포인트가량 높았는데 예. 뭐 올해는 더 떨어져서 11%로 지금 낮아진 상황이고요. 우리 국내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64%로 높게 나타났고 여전히 북한을 못 믿겠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는 불신이 여전하고요.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큰 그 기로에 있었죠. 이산가족 상봉을 두고. 그랬었죠. 예. 근데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75%.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이 북한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62%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6%의 지지율보다 대략 한 5, 6%포인트가량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북 문제에서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 이 새정치연합 요즘 어느 정도 나와요? 새정치연합이 이제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 지지율이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23% 정도 되는데요. 새정치연합이 새정치신당에서 새정치연합으로 바뀐 다음에 예. 지지율이 또 잠시 소강 상태로 빠졌습니다. 한 2%, 3% 빠졌다가 이번 주 한 목요일 어제 다시 좀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서 아, 그래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만큼 좀 올랐는데요. 뭐 한국갤럽에서의 조사도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대략 20% 초반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호남 지역입니다. 그 전주,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에서 호남 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새정치연합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몇 주 만에 역전이 된 거였고요. 갤럽에서도 그 전주에 역전이 됐었던.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새정치연합은 지금 굉장히 큰 그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일단 좀 하락하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있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 연구위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